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반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이제 앞에서 이론이나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도 하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도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내가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나온 게 바로 이 모의고사여서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한 번씩 한 회 한 회씩을 좀 미리 풀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식품위생도요, 요약 정리된 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된 거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이렇게 식품위생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도 한번 출제 경량을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식품위생은요, 단체급식, 식품위생, 법규 요 세 가지 과목이 2교시의 끝에 있어요. 근데 얘는 생화학이나 생리학처럼 섞여 있지 않고요.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단체급식,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식품위생,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법규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2교시에 78번부터 해가지고 91번까지가 78번부터 해가지고 91번까지가 바로 뭐냐면 식품위생 문제입니다. 그 앞에 급식 문제가 있고요. 그 뒤에 법규 문제가 있어요. 그 중간에 딱 식품위생이 끼어 있습니다. 78번부터 91번까지. 그래서 78번부터 항상 91번은 식품위생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를 보시면 영역이 5개로 나눠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위생관리 파트는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문제가 출제되면 식중독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첫 번째 파트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면 식중독 파트에서 8문제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그리고 해썹은요, 각각 한 문제씩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거의 대다수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식중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식중독이고 제일 중요한 게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최소한 식중독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한 식중독은 꼭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식품위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뭐예요? 식중독의 과반수 이상이 다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가장 주의 깊게 보실 파트. 여러분 그럼 이제 식중독도 몇 가지로 나누잖아요.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세균성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세균성 식중독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경량을 파악을 해두시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누굴 좀 더 중심으로 공부할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회 모의고사부터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식품위생은요, 1회가 가장 설명이 길어요. 왜냐하면 1회 때 식중독을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세균성 식중독을.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1회 때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1회 식품위생 문제는요,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78번 여기서부터 이제 식품위생 문제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 78번 문제부터 확인을 합니다. 유기성 유해 요소를 함유한 식품은, 그러니까 이게 생성 요인별로요, 유해 요소를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외인성 유해 요소는 벌써 19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인성이나 유기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유기성 유해 요소를 함유한 식품은 이렇게 해서 넣어놨는데요. 그럼 유기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늘 나눠냈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자, 유기성은요,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거나 가열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식중독 할 때 공부했던 니트로사민이라든지 벤조피렌, 트리알로메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중간에 만들어진 물질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런 요소들이 함유된 식품을 찾아라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1번부터 보실래요? 자, 기생충에 오염된 돼지고기, 맥각이 혼입된 호밀, 농약이 묻은 채소, 싹이 난 감자,
산화된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생충에 오염됐죠. 맥각이 혼입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농약이 묻어있죠. 이거 다 뭐예요? 외부로부터 온 거잖아요. 얘네들은 외인성 유해 요소들입니다. 외인성 유해 요소. 자, 그다음 4번에 싹이 난 감자요. 어디서 외부로부터 온 거 아니죠? 싹이 난 감자, 감자 자체가 갖고 있는 독소예요. 이건 뭐예요? 자연 독은 다 내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유지들, 식용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네가 산화가 되면은 과산화물 같은 유해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산화된 유지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78번의 답 5번이 되죠. 자, 그래서 78번의 답 5번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8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9번. 대장균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오염지표균, 위생지표균과 관련된 문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장구균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장구균 대신 대장균군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근데 이전에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위생지표균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대장균군이.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대장균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왜냐면 작년에 장구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대장균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대장균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장균 붙은 애들은 다 그럼 무슨 균이에요? 음성. 여러분 그럼 음성균으로 포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포자 안 만듭니다. 포자를 만들지 않는 균이고요. 그 다음에 누굴 분해할 수 있었어요? 유당 분해할 수 있었잖아요.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할 수가 있었죠. 답 2번이네요. 자, 그래서 그람 음성균이 돼야 되고요. 장내 세균과 맞고 편모가 보통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식품에서의 생존성이 높다.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이다. 4번, 5번 묶어보실래요? 4번, 5번. 이렇게 저항성 강하고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이 되는 건 누구예요? 장구균이에요. 대장균군은 저항성이 엄청 약해요. 자, 그래서 4번, 5번은 장구균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79번의 답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보시는데요. 뭐 별거 없어요. 1페이지에 거기 오늘 나눠드렸던 참고자료 1페이지 거기 보시면 대장균군 특징 정리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보기에 있는 거 다르니까요. 그럼 음성에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에 표모 보통 있고요. 장내 세균가로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 만들어지고요. 분변오염의 대표적인 지표균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다 저항성이 약하다 보시면 돼요. 건조에도 약하고요. 냉동에도 약하고요. 가열에도 다 약해요. 자, 이렇게 해서 79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군 어떤 애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0번. 고전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간혹 나온다 그랬죠. 분류 문제예요. 세균성 식중독 우리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으로 분류했잖아요. 분류하는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2021년에도 나왔고 23년에도 나왔어요. 그때 다 뭐 물어봤냐면 독소형 식중독 물어봤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80번. 식품이 아닌 주로 장 내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 독소형 내지는 중간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아니라 장 내에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을 유발한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웰치. 근데 여러분 웰치균의 공식 명칭이 뭐였냐면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요. 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80번의 답은 5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균의 이름을 쓰실 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얘를 보고서요. 이거 어떤 식중독의 원인균인지 알아보시는 연습은 해두셔야 되거든요. 보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1번 보세요. 살모넬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살모넬라 식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캠필로박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세요. 뭐로 시작해요? 리스테리아 이렇게 시작하죠. 리스테리아 식중독.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 끝에 보면 보툴리눔 이렇게 끝나니까 뭐예요? 보툴리누스 식중독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묶어보실래요? 자, 1번, 2번, 3번. 살모넬라, 캠펠로박터, 리스테리아는 감염형.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보툴리누스는 독소형.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거 구분이 되면 풀이 문제 나오면 끄떡없죠.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80번의 답은 5번인데요.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에 다시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다시 참고하시라고. 1페이지 보시면 감염형, 독소형, 감염, 독소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놨죠. 감염형은요. 균을 많이 먹어서 발생하는 거. 균에 감염되었다라고 해서 감염형이라고 하죠. 대다수는 그냥 감염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소형하고 중간형을 구분하면 감염형은 저절로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독소형 보세요.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독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포도상 구균하고 보툴리누스. 그래서 한 번은 답이 포도상 구균으로 나왔고요. 한 번은 보툴리누스로 답이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형 찾아라. 내지는 감염형과 독소형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애를 찾아라. 이게 뭐예요? 얘는 식품 중에서 생성된 다량의 균을 먹은 다음에요. 장 내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중간형, 또 내지는 생체 내 독소형. 독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생체 내 독소형이라고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지금 아까 답으로 나왔던 웰치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되게 특이한 애가 있지 않아요? 독소형에도 이름이 있고 중간형에도 이름이 있는 애 있죠? 세레우스. 얘는 둘 다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세레우스는 종류가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레우스가 보기로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영양사 시험에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독소형, 중간형 분류해두면 나머지는 다 그냥 감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0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병원성 대장균은 그랬어요. 자,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병원성 대장균 특징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얘는 이랬대요. 이콜라이 5157이 대표적이래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햄버거 때문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5157균이 또 발생을 했어요. 햄버거 때문에 발생을 해서 일부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일부 이제 탈이 난 사람도 있었는데 이콜라이 5157H7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장 내에서 베로톡신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출혈성 대장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복통, 혈변 이게 기본 증상인데 간혹 뭘 일으키기도 하느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장관 출혈성 대장염. 이거 힌트 줬죠? 벌써 출혈성 대장염을 일으킨다라고 힌트 줬잖아요. 그럼 장관 출혈성 대장균이죠. 답은 4번입니다.